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5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10가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댓글은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왜 뻔한 얘기를 계속 하냐라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는 이 댓글을 이제 곰곰이 보고 이분은 평생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부자 되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얘기에 반론을 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어떤 분야에 내가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도 이미 다 들어봤던 그런 뻔한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뻔한 내용을 누가 가슴속에 더 깊게 새기고 실행과 실패를 얼마나 반복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실행 자체도 하지 않죠. 항상 어떤 조언을 하면은 뻔한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새로운 것만 찾는 사람은요, 이제 성공은커녕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새로운 방법은요,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높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누가 얘기를 한다? 그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블루오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레드오션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합을 통해서 본인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야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는데 뻔한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급적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마인드가 가난한 사람은 본인은 당연한 것이고 가족, 그 주변까지 그 가난을 전염시키고 다닙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15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나머지 10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 좋아하는 지역을 사야 오릅니다. 부동산은 이 한강변의 펜트하우스 같은 희소성이 매우 뛰어난 물건이 아니라면은 대중적인 지역에 대중적인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중에 시골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별장 등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엄청난 자산가이거나 이런 상품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임차로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입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판교라던가 마곡 등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면은 수도권 내에서는 서열과 급지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서열과 급지만 잘 이해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 자산에 맞는 가장 좋은 급지를 사면 되는 거고요. 서울 25개 자치구에 이 서열과 급지만 잘 이해해도 부동산 투자는 사실 매우 쉬운 겁니다. 세 번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최대한 받는 게 좋습니다. 양도 차익이 적지 않다면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최대한 받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된다면은 대부분 양도 차익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양도 차익이 적다면은 그건 투자를 잘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기간에 팔 고민만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내가 어디를 살 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산이 줄어드는 선택은 이제 하시면은 안 되겠고요. 네 번째, 소형주택 세 채에서 네 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똘똘한 핵심지 1주택이 좋습니다. 외곽지의 소형주택 3, 4채보다는 서울 핵심지 1주택이 좋다는 의미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핵심지 1주택의 가격이 외곽지 소형주택 3, 4채를 모두 더한 금액보다는 커야 됩니다. 또 그 핵심지 부동산은 이제 재건축까지 가능해가지고 앞으로 자산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될 수 있는 부동산이면 더 좋습니다. 앞으로 핵심지와 비핵심지 부동산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다섯 번째, 소형주택 등 소액 투자는요, 똘똘한 1주택 취득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당장에 가진 어떤 그런 현금 흐름이나 시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 소형주택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전략은 좋은 거고요. 이제 문제는 핵심지 1주택을 살 수 있음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내 주택을 팔고 또 다시 이사 가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섯 번째,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면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뭐 제 주변에도 있는데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핵심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뭐 최근에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은 크게 하락을 했죠. 제 반면에 이 핵심지 부동산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도 있고요. 비필수제인 주식이나 이런 코인으로 돈을 벌면은 결국 필수제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서울 부동산은 이 에셋 파킹의 개념으로 활용될 겁니다. 7번째, 이 종부세나 양도세를 안 내본 사람이 세금 걱정을 합니다. 뭐 시세 약 20억, 뭐 공시지가 14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더 고가의 주택이라도 뭐 생각보다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양도세 중과도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고요. 뭐 생각만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요. 오히려 내가 자산이 없어가지고 전월세로 그냥 사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할 겁니다. 불필요한 세금은 뭐 굳이 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남들보다 좀 더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소득이나 자산이 많다라는 반증입니다. 8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세금이 두려워서,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아서 뭐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언어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하기 싫다의 다른 말입니다. 세금이 두려우면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절세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멸실 입주권은 종부세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요. 취득세 부분은 장기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뭐 기회나 뭐 투자 대상들은 굉장히 많겠죠. 9번째, 주변에 내가 가까운 사람 한 5명 중에 한 3명 이상이 부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뭐 5명 중에 3명 이상이 부자라면은 본인도 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노력은 뭐 기본이고요. 이미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성공도 충분히 전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다면은 온라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이제 부동산은 숨은 그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알고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없는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을 사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나만 아는 부동산을 찾으려다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은 싼 게 비싸질 확률보다는요, 비싼 게 앞으로도 더 비싸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